안녕하세요. 이재숙입니다. 오늘부터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생각의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인데요.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는 내가 옳다는 자기 기준이에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배움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세상을 평가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동화 읽으신 적이 있나요? 거인이 있죠. 거인이 침대가 이렇게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잡아다가 침대에 뉘어놔요. 그래서 침대보다 작으면 어때요? 네, 사람을 이렇게 침대에 맞게 딱 늘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네, 죽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또 지나가면 또 갖다 놔요. 이 사람이 침대보다 크면 어때요? 침대 사이즈 맞게 사람을 탁 잘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네, 죽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 침대를 하나 갖고 있는 거죠. 이 침대를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고 삶을 쳐다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예전에 강의를 이제 끝나고 이렇게 나면 보통 이게 몇몇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한 분이 이제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자기주도 학습 강의가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잠깐 조언을 좀 구한다고 해서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니 자기 딸이 되게 열심히 공부한대요. 정말 열심히 한대요. 예스복스도 철저히 하고 되게 열심히 하고 숙제도 꼬박꼬박 하고 너무너무 잘한대요. 그런데 성적이 잘 안 나온대요. 아이가 조금 산만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철저하게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와서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속상하다, 애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얘기를 아주 장황하게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끝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러면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냐고 그랬더니만 평균 9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100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쳐다보고 이제 그 다음에 상담을 이렇게 좀 해드렸고, 또 이제 한 엄마는 또 아이가 너무너무 태도가 안 좋아서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가 왜 이렇게 불안하느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 손을 씻고 간식을 먹고 숙제부터 해야 되는데 애가 오면 손도 안 닦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부터 안 해놓고 놀려고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것도 저도 또 이제 의아했어요. 꼭 그래야만 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제 친구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너무너무 불성실하고 불만이 크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늦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남편이 보통 몇 시에 들어오는데 물어보니까 밤 10시에 들어온대요. 보통 퇴근하면 한 8시쯤 들어와서 아니면 7시나 들어와서 같이 밥을 먹고 애들하고 좀 놀아주고 그 다음에 주말이 되면 내가 그동안 일을 했으니까 자기가 좀 집안일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문제거리가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기준이 있죠. 예,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속상하고 그걸 자기 기준에 맞추려니까 네, 애도 피곤하고 남편도 피곤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 기준을 이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한 이제 군함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배 위를 군함이 이렇게 싹 지나고 있는데, 저기에 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불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이제 군함에서 얘기를 했어요. 야, 항로를 바꿔라. 우리는 큰 군함이다. 비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리는 못 비킨다. 군함 네가 비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함이 이제 함장이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지금 계급이 뭐 별이다. 너는 계급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나는 상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죽을래 상병이. 내가 지금 별인데 빨리 내 말을 들어. 네가 빨리 비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병이 얘기를 하죠. 비키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네, 등대예요. 등대. 내가 옳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어때요? 등대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비켜가야 되죠.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을 한번 흔들어보는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한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그래라 이렇게 인정하는 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한번 인정하는 건 어떨까요? 초등학교,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얘가 이제 아침에 학교 간다고 이렇게 방을 탁 나왔는데 제가 허걱 놀랬어요. 머리를 요만큼씩 조금씩 그 갓난아기
묶어주는 형광 고무줄로 머리를 수십 개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머리 이렇게 묶어놨어요. 빨갛고 노랗고 주황맣게 형광색으로 난리가 났어요. 제가 물어봤죠. 얘야 거울을 봤니?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데? 그러니까 이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쁠 수 있나 이제 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쁘다니까 그래 그럼 학교 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학교 근처에서 이제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학원 올 때마다 다들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누구 오늘 봤어요? 우와 오늘 머리가요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난리가 난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애마다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다시 선생님께 전화를 했어요.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선생님 오늘 저희 아이 때문에 재밌으셨죠? 그랬더니 선생님 막 웃으시더니 그렇지 않아도 하도 눈에 띄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오늘 네가 했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고 있을 거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만 옆에 있는 고무줄 하나 쓱 빼더래요. 그 선생님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빼더니 하루 종일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한 곳에서 학원을 하고 학교 옆에서 하고 그러면 보통 이 학원 원장들은 자기 아이를 샘플로 해요. 그래서 좀 잘 키우려고 하고 샘플 삼아 이렇게 우수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 인생은 네 거고 내 인생은 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그렇게 머리를 막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조금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또 둘째 이야기도 있어요. 둘째가 5월이에요. 5월. 부산의 5월은 더워요. 5월 말쯤인데 얘가 이렇게 서랍장을 뒤져가지고 겨울 내복을 다 꺼내 입은 거예요. 겨울 내복이 이렇게 색깔별로 무지개처럼 이렇게 이쁜 게 있었는데 그걸 내가 탁 꺼내 입었는데 그 겨울 나고 나니까 애가 좀 그동안 컸는지 이렇게 좀 짧아졌어요. 내복이. 그런데 그 위에다가 한복을 입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한복을 내놓으래요. 그래서 아니 5월 지금 6월 다 돼가서 덥고 이런데 한복을 그 위에 입는다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복을 입혀줬더니 또 한복도 짧아요. 그래서 한복이 이만큼 올라가고 내복은 이만큼 나오는데 자기는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 데려갔지요. 정말 어린이집 똑똑하고 이제 문을 열었더니만 원장님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정말 허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제가 입힌 건 아니고 지가 입고 싶어서 입혔다고 그러니까 이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원을 할 때는 한복은 벗고 더웠는지 내복만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그것이 구군을 좌우하거나 가정에 큰 행복을 깨는 게 아니라면 그냥 허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뻔히 눈에 보이는데 끝이 뻔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참느냐고. 그런데 뻔히 보이는 건 내가 보이는 거고, 그죠? 내가 보이는 거고 아이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이는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엄마가 무던하게 지켜보는 게 좋잖아요. 얘가 엄마를 벗어나서 어른이 돼가지고 뭐 사고를 치고 사고를 당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엄마 품 안에서 경험을 하고 슬퍼도 아니면은 괴로워도 이렇게 엄마가 보듬어 줄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 과정에서 뻔히 보이는 거를 하고 났을 때 엄마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안전망이 되어서 그걸 바라보고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났을 때는 어떤 게 좋았는지 교훈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삶을 배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빤히 보인다 해서 엄마가 고쳐주려고 하기보단 얘가 경험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엉뚱하더라도 이렇게 좀 허걱하더라도 한번 해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아이가 막 머리 이렇게 레게 스타일로 하고 다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가 크면 어쩌면 히피족처럼 될지도 모르겠다. 부산이 더워 죽겠는데도 막 가죽 부츠 신고 뭐 가죽 장갑 입고 막 피어싱 하고 이렇게 나타날지도 모르겠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막 처음에는 좀 자기 맘대로 살더니 점점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학년이 되면서 고등학생이 되고 그러면서부터 보수적이 되는 거예요. 티를 입어도 단추를 끝까지 다 잠그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걸 보고 싹을 보면 무엇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을 건 아니고 다채로운 경험 속에서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배려해 주는 거예요. 배려, 허용해 주고 배려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운전을 할 때 확 껴들면 막 화가 나잖아요. 도대체가 정신이 있어 없어? 내가 놀랬고 막 뭐 욕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어느 날 너무 배탈이 나가지고 운전하다가 배탈이 나니까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지런히 막 차선 바꿔가면서 집에 왔던 기억이 있어요. 또 우리 아이가 응급실을 가야 돼서 이 아이를 들쳐업고 불이 나게 이렇게 운전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저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어떨까요? 뭐 운전이 서툴 때는 어때요? 초보 운전자인가 보다. 나도 초보일 때는 얼마나 떨었어요. 차선 하나 바꾸려고 하면 막 식은땀 나고 앞뒤 보다가 놓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나의 경험과 어떤 사정이 있을 거려니 하면 네, 조금 봐지죠. 예, 나의 기준에서 그런 거를 꼭 재서 화를 내기보단 이렇게 널널한 이런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도. 제가 이제 목욕탕을 가면 저는 보통 여러분은 어디부터 먼저 닦으세요? 저는 항상 이쪽부터 먼저 닦아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이쪽부터 먼저 이렇게 왼손을 먼저 닦는데 제 아이는 다리부터 닦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을 닦다가 얘가 벌써 다리를 닦으면 어머 너 벌써 목욕 다 했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딸이 그래요. 아닌데 엄마 이제 시작인데. 그러니까 늘 그걸 까먹죠 제가. 그러니까 볼 때마다 어머 너 벌써 다 했니? 왜냐면 저는 다리는 맨 나중에 닦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 충격, 이 문화 충격이죠. 이 아이는 다리부터 닦고 저는 여기부터 닦고.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한번 다리부터 닦아봤어요. 근데 제 기준에는 그게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위에 닦을 때 또 어때요? 떼구정물이 또 나가니까.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 이 아이는 자기 기준을 갖고 닦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목욕시킬 때 무조건 엄마가 돼! 그래서 이렇게 확 닦기보다는 물어보세요. 그래 너는 오늘 어디부터 닦았으면 좋겠니? 이렇게. 그럼 아이들은요 너무 의외예요. 엉덩이부터 닦고 싶어요. 뭐 배부터 닦고 싶어요. 이렇게 말이 달라요. 그럼 거기서 닦기 시작하면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거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기준, 내 습관들이 나의 기준이잖아요. 나의 습관을 좀 뛰어넘어서 일탈해서 시도해보고 그 낯선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적응해보고 느껴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내가 오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 간섭하고 싶고 고치고 싶고 이렇더라도 조금 참으면 조금 지나면 그것이 수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얘기를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네 내가 옳다는 걸 남들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아이들 습관을 고쳐줄 때는 잘못된 건 바로 고쳐주는 건 좋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닥달하는 거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두고 기다리면 아이도 좋고 엄마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끝으로 내가 가진 기준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걸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남의 행동을 통해서 배워보고 지금 고치고 싶은데도 한번 참아서 내가 참았을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이 변해가는지 기다려보는 거죠. 이것이 다 배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배우는 그릇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그릇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그릇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죠. 그래서 각각 자기 그릇대로 배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작으면 작은 대로 배워가면서 살면 좋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일 문제냐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자기 그릇에 아예 뚜껑을 덮어버린 사람,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튀어내리고 안에 담지 않는 거죠. 또는 아예 그릇을 엎어버린 사람, 냅둬 나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대책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나의 기준을 내가 한번 늘려보자. 나의 기준을 조금 더 이렇게 다채롭게 만들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새로운 경험도 해봐야 되고요. 내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내가 배우고 나면 어때요? 그때 그게 꼭 맞는 거는 아니었어를 알게 되죠. 그런데 배움이 멈추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나의 기준이 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나의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늘 배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에 맞지 않았을 때 그것이 판단이 되고 평가가 되면서 기분 나빠, 안 됐어, 잘못됐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내 기준을 다채롭게 움직여보자. 그래서 내가 그거에 맞춰서 내가 그 상황과 그 사람과 어떤 그 시대와 이런 게 맞춰가지고 나의 기준을 이렇게 융통성 있게 움직여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유연성이잖아요. 특히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내 아이는 어때요? 아이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와 나와의 세계는 달라요. 전혀 다른 세상이죠. 그런데 내 세상의 기준으로 내 아이의 새로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 아이는 이 아이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엄마가 좀 기다려주고, 조금 더 쳐다봐주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소통하려면 나의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황, 사람, 어떤 가치관 이런 거하고 부딪히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불쾌해지고, 그것이 일상을 이렇게 흔들 수 있으니까 이거를 유연하게 바꿔보자. 그래서 나의 기준을 조금 더 바꿔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부터 당장 새로운 걸 한번 해보세요. 일상적으로 했던 것들,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를 한번 바꿔보시죠. 내가 이를 닦고 세수를 했다면 오늘은 세수를 하고 이를 닦아볼까? 한번 해보시고, 오늘 샤워할 때 내가 항상 이쪽부터 닦았으면 오늘은 엉덩이부터 한번 닦아볼까? 이것도 괜찮고, 아이에게도 오늘은 밥을 먹을 때 그럼 손으로 한번 먹어볼까?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한번 하실 수 있죠? 한번 해보시고 나의 기준을 한번 흔들어 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